중국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 초대형 대사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사관을 짓고자 하는 곳은 부지 면적만 무려 6,610평이고요. 대사관 건물은 물론이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직원 숙소와 거대한 지하 공간을 지을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영국에서 가장 큰 외국 대사관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건축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근데 불과 며칠 전 영국 정부가 중국의 대사관 설계 도면을 문제 삼으면서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국 시민들 사이에선 새롭게 지어질 대사관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단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에 휩싸인 중국의 초대형 대사관, 오늘의 지그라이프와 함께 알아보시죠. 원래 이 땅은 영국 왕실 소유였던 왕립 조폐국 로열 민트 코트의 건물과 부지였습니다. 영국의 동전을 만드는 국유시설이었던 셈이죠. 왕립 조폐국은 18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영국에서 사용된 동전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장소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전 사용량이 줄고 시설도 노후되다 보니 영국 왕실은 2010년 이곳을 민간 부동산 개발사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중국이 그 회사로부터 약 2억 5,5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4,800억 원을 주고 이곳을 사들였습니다. 중국은 이 땅을 손에 넣은 뒤 줄곧 중국 대사관을 짓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곳은 런던에 위치한 타워 햄릿이라는 자치구에 속해 있다 보니 지역의회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지역 민심에 민감한 지역의회는 주민의 반대를 의식해 허가를 반대해왔거든요. 실제로 2022년 의회는 보안상의 우려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중국의 대사관 건축 허가를 반려했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영국의 보수당도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노른자 땅을 놀리고 있어야 하니까 애가 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지난해 7월 영국에서 총선이 치러졌죠. 보수당을 밀어내고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정치체제가 의원 내각제다 보니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등 통치를 위임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중국 정부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하자 이때다 싶었는지 선거 직후 곧바로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정부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영국 스타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해당 대사관 건축 허가를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후 영국 정부는 중국의 대사관 건축 허가권을 자치구에서 중앙정부로 넘겨버렸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의식한 듯 사실상 건축 허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이 때문에 영국 보수당에선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지어질 타워 햄릿 자치구의 시의원들도 중국 대사관 건축 계획을 두고 만장일치로 거부했는데요. 물론 정부가 이곳의 건축 허가권을 이미 넘겨받아서 의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만큼 반발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잡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영국 정부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사관 건축 계획은 순탄할 것만 같았는데요. 문제는 최근 발생했습니다. 영국 주택부가 중국이 제출한 설계 도면을 검토해봤더니 이게 뭐야? 설계 도면 군데군데가 검은색과 회색으로 칠해져 있던 겁니다. 특히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실과 방들도 여럿 있었죠. 게다가 중국 측 문서에는 달랑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사관 건물이라고 해도 런던 시내 한복판에 지는 건물이 깜깜이 도면이라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정부는 이것까지는 쉽게 넘길 수 없었나 봅니다. 영국 주택부는 지난 6일 설계 도면에 가려진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중국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2주 안에 답변을 보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영국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거대한 대사관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 왕립 조폐국 부지 주변에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중국이 통신시설에 침투해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장비에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될 우려가 있다는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 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뿐 아니라 영국에는 중국에서 도망쳐온 홍콩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사관을 거점으로 이들을 감시 및 통제할 수 있다는 말도 있죠. 최근 영국 BBC는 중국 대사관 건립 반대자들은 영국이 런던 시내에 있는 회사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광섬유 케이블을 도청해 영국의 금융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도 중국이 대사관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구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중국 대사관이 들어서면 중국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때마다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입니다. 각종 논란 속 결국 중국의 런던 대사관 건축 계획의 성공 여부는 영국 정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 주택부는 9월 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주택부의 공식 입장은 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의견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도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의혹을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한강변에 있는 중식당 동방명주이죠. 2022년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이드 디펜던스가 중국이 해외에 있는 반중국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에도 이런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동방명주였죠. 더구나 이 식당에서 중국 대사관이 주재하는 여러 행사가 열리면서 의혹은 더 커졌는데요. 참고로 이 식당의 실소유주인 왕 씨는 한국에서 한 미디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 의혹,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